그래서 우리가 보통 장이 안 좋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럼 소장이 안 좋으세요? 대장이 안 좋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잘 모르죠. 내가 어떻게 알아?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엄연히 다른 어떤 기관이고요. 기능들, 역할들, 생리적인 활성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약다래부의 칼로리입니다. 자, 여러분들 유산균 왜 드시나요? 유산균 드시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장이 안 좋아서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장이 좋지 않더라도 장 건강이 중요하다니까, 장 환경 뭐 장이 좋아야 뭐 여러 가지 뭐 좋다고 하니까 드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소장 건강을 위해서 드시나요? 아니면 대장 건강을 위해서 드시나요?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우리가 보통 장이라고 얘기하면 소장과 대장으로 나누어지죠. 사실 소장과 대장은 좀 많이 다릅니다. 그 기능도 다르고요, 환경도 많이 다른데요. 실제로 살고 있는 균들의 분포도 굉장히 다릅니다. 소장은 약간 공기가 있는, 산소가 있는 공간이고요. 그래서 호기성 균들이 좀 많이 일반적으로 좀 사는 편이고, 대장은 산소가 없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현기성 균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소가 없는 공간인데 산소를 좋아하는 균들은 살기가 어렵겠죠. 근데 여러분들 이제 잘 아시는 유산균, 락토바실러스균은 호기성 균이기 때문에 대장 쪽에는 잘 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분변 검사 해보셨나요? 마이크로바이옴 뭐 분변 검사 해가지고 이제 분변을 똥을 누면은 그거 좀 이제 샘플링 해가지고 보내주면은 어떤 미생물들이 살고 있다. 그 대변에 있는 균의 검사를 통해서 우리 장의 환경이 어떤지 좀 보는 거죠. 그 대변 검사를 했을 때 보면은 그 유산균은 생각보다 검출이 잘 안 됩니다. 별로 안 나옵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위, 소장, 대장, 직장, 그리고 이제 분변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순서가 그렇게 흐르니까 사실 대변에 있는 그 미생물 군집은 그 대장이랑 비슷하고요, 소장이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장 환경을 좀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지 뭐 소장 환경까지 예측하기는 좀 어렵죠. 소장도 소장의 그 길이가 길지 않습니까? 초입이냐 마지막이냐 중간이냐 다 그 미생물 군집의 분포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뭐 소장이라고 해서 뭐 다 똑같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소장과 대장은 환경이 많이 다르다. 그래서 거기에 살고 있는 균들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고요. 사실 우리가 장 건강 때문에 유산균을 많이 먹고 있긴 하지만, 장 건강이라고 하면 장이 좀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뭐 대장염이라든지 크론 디지즈, IBD 이런 증상들은 다 대장 쪽입니다. 대장에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그런 증상들인 거죠. 뭐 설사, 복통, 뭐 변비 이런 건 다 대장 쪽입니다.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유산균 먹는 것이 대장까지 잘 안 갈 수밖에 없고요. 또 가더라도 거기서 잘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역할이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과장돼 있다, 좀 확대돼 있다라고 좀 볼 수도 있는 거죠. 물론 뭐 유산균이 다 안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유산균 자체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기도 하고요. 여러 뭐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지만 실제로 대장의 어떤 그런 기능에는 조금 영향력이 좀 약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그렇다면 그럼 대장, 장에 살고 있는 현기성 균들을 우리가 섭취를 해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요즘 뭐 낙산균 같은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낙산은 현기성 균주고요. 또 이제 스포를 형성하고 있어서 이제 우리나라 말로 아포라고 얘기하는데 그 실드를 치고 있습니다. 스스로 방어막을 치고 있기 때문에 입에서 위를 거쳐서, 그렇죠, 소장을 거쳐서 대장까지 가는 그 먼 여정 동안 긴 그 거리를 안전하게 대장까지 가거든요. 어떻게 보면 뭐 이것도 본인들이 스스로 터득한 그런 얻게 된 능력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자, 아무튼 대장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호기성 균주보다는 현기성 균에 조금 더 관심을 둘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낙상균 얘기를 하면서 유산균 먹었는데 별로 효과가 없거나 증상이 호전이 안 되시면 낙상균 한번 드셔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단지 뭐 균이 다른데 이거 먹어보고 안 되면 이런 것도 있으니까 먹어봐, 그게 아니라 낙산균과 유산균의 어떤 그런 굉장히 엄연한 차이가 있고요. 실제로 우리가 장이라고 하는 거는 소장과 대장으로 크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역할들이 있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유산균 가지고는 대장까지의 어떤 영향력이 조금 약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대장까지 잘 도달하고 현기성 환경에서 잘 살 수 있는 현기성 균인 낙산균이 유산균보다 당신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장 트러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장이 안 좋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럼 소장이 안 좋으세요? 대장이 안 좋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잘 모르죠. 내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엄연히 다른 어떤 기관이고요. 기능들, 역할들, 생리적인 활성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제 대장에 이제 여러 가지 트러블들이 있을 때에는 유산균보다는 낙상균을 한번 섭취해보는 것도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유산균도 물론 잘 맞거나 하면 좋죠. 좋은데 낙상균이 유산균에 비해서 좋은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낙상균에 좀 관심을 가지고 섭취를 해볼 수 있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낙상균 제품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 뭐 좋다 안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사실 잘 모르니까 그냥 유산균이랑 좀 그냥 또 하나의 다른 또 제2의 유산균이 나왔구나, 비슷한 거구나, 뭐 장에 산다니까 뭐 다 좋은 거구나, 뭐 그냥 이렇게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엄연히 좀 다른 결의 다른 종류의 균이고요. 실제로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도 다른 역할을 좀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런 차이점들이 여러 가지 있었고 제가 어떻게 다른지, 또 낙상균의 어떤 효능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과거에도 뭐 여러 영상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좀 다른 관점에서 대장에, 그러니까 소장보다는 대장에 좀 더 관여를 하고 잘 맞을 수 있는 그런 균주일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최대한 쉽게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낙상균을 좀 고민하시는 분들, 선택하는데 좀 주저하시는 분들, 유산균과 뭐가 다른지 좀 잘 모르시겠다는 분들께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